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5위, 어떤 자료에서는 4위, 어떤 자료에서는 9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무기 수출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오르내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순위라는 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위는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정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점유율이 40%를 넘어요. 그 뒤로 프랑스, 러시아 이런 전통의 강호들이 줄을 섭니다. 이 나라들은 100년 넘게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 쓰던 장비를 분해해서 겨우 흉내나 내던 나라가 어느 순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유럽의 폴란드가, 사막의 이집트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후발주자가, 자본도 역사도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100년 묵은 강대국들을 제쳤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싸서, 납기가 빨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고를 다 소진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껍데기입니다. 가격이 싸고 빨리 만든다고 해서 명중률이 96%인 미사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진짜 핵심은 한국이 무기를 만들 때 남들과는 다르게 다룬 세계의 물리법칙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주에서 새로 발견한 신비한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미 다 배운 법칙들이에요. 다만 그 뻔한 법칙을 남들이 손대지 못할 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무기라는 형태로 완성해낸 거죠. 별 넷을 단 사성 장군조차도 실무진에게 물어봐야 겨우 설명하는 그 무기 속 물리법칙 3가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어떤 통계로는 52%, 넉넉하게 잡으면 10대 중 5대 이상이 이 한국산 대포라는 얘기예요. 독일도, 중국도, 프랑스도 다 자주포를 만들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K9 하나에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대포 안에 숨은 물리법칙은 뭘까요? 놀랍게도 뉴턴이 300여 년 전에 정리한 그 유명한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모든 힘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있다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대포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상상해보세요. 155mm짜리 포탄을 무게로 치면 40kg이 넘는 쇳덩어리를 초속 수백 미터로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이 대포 자신에게 되돌아와요. 이게 바로 반동입니다. 사람이 총 한 발 쏴도 어깨가 뒤로 밀리는데 하물며 수십 톤짜리 대포가 그 거대한 포탄을 쏘면 차체 전체가 뒤로 밀리고 들썩거리겠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발 쏘고 나서 차체가 흔들리면 다음 발을 쏠 때 조준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옛날 대포들은 한 발 쏘고 흔들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다시 조준하고 또 한 발 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K9는 이 반동을, 이 되돌아오는 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승부를 봅니다. 강력한 유압식 완충 장치와 서스펜션이 포신이 뒤로 밀리는 힘을 순간적으로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차체가 아니라 완충 시스템 안에서 소화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뒤로 밀리는 힘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물리법칙은 거스를 수 없으니까 대신 그 힘을 아주 빠르게 잡아먹고 차체를 원래 자세로 즉각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K9는 흔들림이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 안에 3발,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쏟아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사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용-반작용이라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을 피하는 대신 길들여 버린 거죠. 그런데 K9의 진짜 소름 돋는 물리 마술은 따로 있습니다. 다탄착, 영어로 MRSI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포 한 문이 여러 발을 쏘는데 그 여러 발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발사됐는데도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마법인가 싶죠. 원리는 이겁니다. 포탄을 아주 높은 각도로 쏘면 하늘로 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래 날아가요. 반대로 낮은 각도로 쏘면 짧고 빠르게 날아가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높은 각도로 한 발 쏴서 하늘 높이 크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 각도를 조금씩 낮춰가며 연달아 쏩니다. 그럼 먼저 떠난 포탄은 멀리 돌아오고 나중에 떠난 포탄은 지름길로 오면서 결국 모든 포탄이 같은 순간 같은 지점에 우박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기술이냐면요. 적 입장에서는 대포 한 문이 쐈는데도 마치 여러 문이 동시에 포격한 것처럼 순식간에 수많은 포탄이 쏟아지니까 피할 시간도 없고 대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포 하나가 포병부대 하나 몫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국 포물선 운동이라는, 이것도 중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를 극한까지 계산해서 뽑아낸 결과입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각도, 화약의 양, 공기 저항, 바람, 심지어 쏠 때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미세하게 휘어지는 포신의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각각 다른 발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착하도록 맞추는 거죠. 물리법칙은 정직합니다.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포탄은 엉뚱한 곳에 떨어져요. 그 정직한 법칙을 오차없이 다루는 계산 능력과 기계 완성도, 이게 K9의 세계 시장의 절반을 먹은 진짜 이유입니다.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강대국들이 K9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도 자주포 만들어요. 성능 좋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 밀렸을까요? 기술을 아는 것과 그 기술을 값싸고 튼튼하고 실전에서 안 고장나게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실전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을 겪어본 군대가 그 절박함으로 무기를 다듬었어요. 물리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지만 그걸 목숨 걸고 파고든 사람에게만 결과를 내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의 교훈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인공은 K2 흑표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반해서 수백 대를 사간 그 전차죠. 흑표의 숨은 물리법칙은 관성과 그 관성을 다스리는 기술, 그리고 이걸 구현한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물건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전차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쏘는 겁니다. 멈춰서 조준하고 쏘면 잘 맞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전차는 적에게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이 됩니다. 죽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진짜 강한 전차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면서도 멀리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가 발목을 잡습니다. 차가 흔들리면 포신도 같이 흔들려요. 관성 때문에 차체가 위아래로 출렁이면 포구도 따라서 춤을 춥니다. 이 상태로 쏘면 포탄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K2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자동차 서스펜션은 그냥 스프링이죠. 그런데 K2는 질소가스의 압력과 기름을 이용한 특별한 완충 장치를 바퀴마다 독립적으로 달았어요. 게다가 이게 그냥 충격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차체의 자세를 제어합니다. 센서가 지형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각 바퀴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지면이 아무리 험해도 차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앞을 들 수도 있고 뒤를 들 수도 있고 옆으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짐벌이 흔들림을 잡아주듯이 전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짐벌처럼 움직이는 거죠. 모든 바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압식 현가장치를 적용한 전차는 오랫동안 K2 흑표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여기에 사격 통제 장치가 결합됩니다. 이 장치는 포신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심지어 뜨거운 태양에 포신이 달궈지면서 아주 살짝 휘어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해요. 관성 때문에 생기는 흔들림을 물리적으로는 현수장치가 잡아주고 남는 오차는 전자적으로 사격 통제 장치가 계산해서 잡아주는 이중의 방어막인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K2는 험한 지형을 달리면서도 최대 5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노르웨이 동계 시험에서도 나토 훈련장에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전차들 사이에서 기동력과 명중률 모두 최고 수준을 보여줬어요. 3세대 전차 역사상 처음으로 4.5km 기동간 사격에 성공했다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관성이라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방해하는 이 근본적인 힘을 K2는 정면으로 맞서 이겨낸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관성이라는 건 없앨 수 없는 힘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흔들리는 것은 계속 흔들리려 해요. 이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법칙을 없애려고 헛되이 싸운 게 아니라 그 힘의 방향과 크기를 매 순간 읽어내고 정확히 그만큼 되받아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어루만져서 다스리는 거죠. 무기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삶의 이치처럼 들리지 않나요? 거스를 수 없는 힘 앞에서 그걸 없애려 발버둥치는 대신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는 쪽이 결국 이긴다는 것. K2 전차가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극적인 무대입니다. 천궁2 미사일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실전에서 써보고 나서 빨리 더 보내달라고 매달렸다는 그 요격 미사일이죠. 이란이 쏟아부은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내면서 요격 성공률 96%를 기록했습니다.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거의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마하며 채 속도로 떨어지는 적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정확히 때려 맞힌다. 이건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숨은 물리법칙은 중력과 운동량, 그리고 이 둘을 극한의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해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천궁2의 첫 번째 비밀은 발사 방식입니다. 콜드런칭, 우리말로 냉발사라고 해요. 미국의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바로 엔진에 불을 붙여서 튀어나갑니다. 이걸 한런칭이라고 하죠. 그런데 천궁2는 다릅니다. 먼저 압축가스의 압력만으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10m 이상 하늘로 쑥 밀어 올려요. 로켓 엔진에는 아직 불도 안 붙은 상태예요. 그렇게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옆에 달린 작은 추력장치, 즉 추력기가 미사일의 기술을 적이 있는 방향으로 확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로켓 엔진에 점화해서 목표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죠. 이 방식이 왜 대단하냐면요. 미사일이 수직으로 일단 하늘에 뜬 다음에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적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상관이 없어요. 전방위, 그러니까 360도 어디서 날아오는 위협이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사관을 적방향으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콜드런칭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으로 진짜 정교한 부분은 아직 엔진도 안 켜진 미사일이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트는 그 과정이에요.
관성으로 위로 솟구치는 물체의 자세를 작은 옆쪽 분사만으로 정확한 각도로 돌려놓는다. 이건 힘의 방향과 무게중심, 회전관성을 밀리초 단위로 계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미사일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적 미사일에 다가갔을 때의 물리는 더욱 소름 돋습니다. 천궁2는 히트 투 킬, 그러니까 폭발로 근처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몸통을 직접 부딪혀서 적 미사일을 박살내는 방식을 씁니다. 서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물체를 정확히 한 점에서 충돌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쪽에 달린 날개와 측추력 장치가 최후의 미세 조정을 합니다. 적 미사일이 마지막에 회피 기동을 해도 그 움직임을 읽고 궤도를 순간적으로 틀어서 기어이 몸을 부딪혀요. 두 물체가 초고속으로 충돌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약 없이도 적 탄두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만큼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그 운동량을 정확한 시간과 공간에 집중시키는 능력, 이게 96%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만든 정체입니다. 자, 이제 3개의 법칙을 다 봤습니다. K9의 작용 반작용, K2의 관성 제어, 천궁2의 운동량과 중력의 계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눈치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3가지 법칙, 하나도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전부 수백 년 전에 뉴턴이 정리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법칙들이에요. 한국이 무슨 외계 기술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알고, 독일도 알고, 러시아도 아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의 무기가 시장을 삼켰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법칙을 실제 전장에서 온갖 변수와 오차 속에서 밀리초 단위로, 오차 밀리미터 단위로 다뤄내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남들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끝낸 그 뻔한 법칙을 한국의 기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실전의 절박함으로 갈고 닦았어요. 포탄 하나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전차가 흔들릴 때 포신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틀 때 몇 도가 틀어지는지, 그 지겹도록 반복되는 계산과 실험과 실패를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5위, 4위, 9위 하는 그 순위들이 사실은 연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순위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숫자예요. 그 숫자 뒤에 있는 진짜 정체는 누구나 아는 법칙을 아무도 흉내 못 낼 만큼 집요하게 완성해낸 한 나라의 끈질김입니다. 자본이 부족했고 역사가 짧았고 처음엔 남의 장비를 뜯어보며 배웠던 나라가 결국 강대국들을 제친 비결은 화려한 신기술이 아니라 뻔한 기본을 남보다 깊이 판 데 있었어요. 사성장군도 실무진에게 물어봐야 겨우 설명하는 그 물리법칙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하게 대한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바꿔놓은 거죠. 어쩌면 이건 무기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아는 기본을 끝까지 파고드는 우직함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 무기 속의 숨은 세계의 물리법칙이 조용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통찰 하나를 남겼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